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마음의 소식을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소통하는 세상, 주민이 변화시키는 세상, 주민이 디자인하는 세상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네, 불을 좀 켜주시죠. 네, 제7회 서울마을미디어 축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상식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에 저희 센터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할 텐데 사정상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게 된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미디액트의 마을 콘텐츠 미디어 지원 실장 맡고 있는 정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주요하게 좀 소개해드릴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바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허정민 팀장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제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의 송건모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원래 전주에서 와주셨습니다.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최성은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건모 대표님께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걸 기록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서울에서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째인가요? 7년째죠. 7년 동안 마을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미디어를 더 탄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제도나 환경은 아직 조금 이제 미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센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좀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바라왔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제들을 또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다음번 포럼에서는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나 토론 준비하신 분들 좋은 자리 되도록 좋은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포럼을 매번 할 때마다 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팀장님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한번 얼굴도 보실 겸 이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진흥팀장 허정입니다. 예정이 없이 네, 제가 이제 사연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마을미디어 축제에서 시상식도 제가 봤고요. 오늘 또 이렇게 포럼 이제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만 이제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마을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어려웠는데 지난주에 그런 자리였고요. 또 오늘은 이제 앞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이제 또 다른 지원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얘기 좀 기다렸고요. 네, 저희가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가셨는데 제가 더 묻지 부탁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 좀 짚어보고 2부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4분의 발제자
관계자분들이 나와주실 거고요. 그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2018 마을 미디어 포럼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니면 마을 미디어를 검색하시면 오늘 이 방이 뜹니다. 그래서 이따 질의응답 때 질문을 받을 텐데 그 전에 발제를 들으시는 동안 생각나시는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도 좋습니다. 미리 올려주시면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지인분들께 혹시나 안타깝게 서서 못한 분들이 좀 알려줘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는 일부 발제자 네 분을 먼저 소개하고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특히 이 단체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대 오른쪽에 서 계신데요. 잠깐 중앙으로 나와주실까요? 가재훈 라디오 황호한 PD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 부천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디오 부천 3년 정도도 만 3년이 안 된 신생단체임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분이 백으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라디오 부천의 이성호 PD님입니다. 바로 지난주 시상 측에서 서울특별시장상 대상을 수상한 강서 FM의 김지혜 부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지방선거 때 주민마이크라는 활동을 마이미디어에서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학자의 시각에서 외부에서 저희 활동의 의미를 짚어주신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최영기 교수님입니다. 이따가 차례차례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황호한 대표님의 PD님의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분의 발표를 들어야 되는 관계로 발제자분들께서 10분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져오려고 들고 갈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지 다른 것도 10분 안에 끝내겠죠. 최선을 다해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져라디오는 2018년도에 3가지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존의 성관이 방송이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방송과 좀 다른 특화된 방송을 만들어보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미디어로서의 좀 진로 방향 어떤 게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가 언론으로서의 역할 혹은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3가지 고민을 가지고 진행을 2018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선관위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죠. 선거 때 보통 구청장 토론회를 하는데 내부 자료를 제가 본 결과로는 1% 미만의 시청률을 보통 나타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내부 자료를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케이블 방송에서 만드는 경우는 0.2%, 0.3% 정도 나오거든요. 제 서대문구가 30만이 넘으니까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상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 연세대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구청장 토론회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 대담을 열었습니다. 그 언론에서 좀 나온 내용들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 보여주시면 제가 민망해지는데.
시민단체 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투영된 토론을 기대를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말미디어의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한 거는 말미디어로서의 좀 미래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가져라디오 올해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전파를 한번 써보자라는 고민 속에서요. 실제로 전파를 써봤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 동안 전파를 쐈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시죠. 예. 틀어주세요. 동안 했었고요. 82분이 참가를 했었고 그랬던 방송이고요. 네. 그래서 11월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었던 두 번째 사업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 인력 자체가 활동가가 적기 때문에 취재 인력 자체를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취재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자. 차라리 구의회나 시의회 회의록들을 읽자라고 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진 방송이 읽으면 이제 주민들이 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약간 의문도 들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방송이 성동격서라는 서대문구 의회를 회의록을 읽어주는 방송이고 느그시는 뭐해 뭐하시노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회의록을 읽어주는 방송인데요. 구의원들이 그때 저희 미니편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입니다. 저는 성동 토끼로 지금까지 다 아무래도 저쪽 아까 제가 본인들께서 회의하신 그 기록을 갖다가 읽으면서 예. 관심이 더 가셨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해명하고 싶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거 이 자리로 시키면 해당하실 수 있는데 알고 있었고 이 짧은 것 같아서 넥서는 그 성공격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PD들이 계시니까 예. 이 자리에서 언제 프로그램 나와서 직접 해명하시겠다고 출연 약속을 해주시고 가시는 것도 좀 네? 괜찮을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이제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고 또 정해의 시간에 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중간에 끊다 보니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왜 저를 깎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그럼 오픈해야 되거든요. 이게 출연자 하루 추가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도 직접 못했어요. 세 가지 정도를 했고요. 성과라고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지방선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23분의 주민들 인터뷰 참여했고요. 후보자 대담 방송들, 그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하고 대담 방송을 했고 그걸 실시간으로 한 거는 한 2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후보자 토론의 조회수는 1,500 정도 나왔는데 아까 0.2%, 0.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이블 방송이. 저희는 한 0.5%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선거 있을 때는 1% 이상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약간 목표인 거고요. 의의는 어쨌든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도는 만들어냈고 2020년도에는 좀 더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 토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니에프 같은 경우에는 100.3MHz 송출했고 참여자 2명이 있었고요. 6일 동안 35시간, 그 하루에 한 6시간씩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생방송으로요. 그 유튜브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조회수 한 2,500 정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약간 지역에서 가족 라디오의 위상을 좀 확인한 게 있었고, 마을 미디어로서의 가능성도 좀 확인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를 읽어주는 경우는 성공격서가 11회, 아주 9회라고 했는데 11회까지 방송을 했고요. 누구 시험 무엇이면 4회 방송했는데, 매번 방송 업로드할 때마다 어쨌든 팟빵에서 순위 안에는 들어가는 정도인 거고, 어쨌든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좀 형성시켰고, 구의원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효과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마을 미디어에 맞는 좀 손쉬운 제작 방식,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2018년도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가 역할을 할 때 마을 미디어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주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젤러디 2019년도에 이러저러한 실험들과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현상에 맞는 조직을 좀 재구성하려고 하고요. 언론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등록을 한다랄지 그 외에 어떤 방식의 좀 그런 조직적인 재구성을 하는 거 고민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상상, 지역에서 어떤 공간을 지역 주민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로서 좀 발돋움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 미디어 시대에 좀 맞는 이러저러한 기술적인 개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큰 고민은 10분이 됐네요. 제일 큰 고민은 선을 없애는 건데요.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2019년도에 가족 라디오가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실험, 더 안정적인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10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네요. 저는 되게 짧게 준비해가지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10분 안에 끝냈습니다. 가족 라디오 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발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공론장으로서의 마을 미디어 의미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고요. 미니 FM 저도 가봤었는데 실제로 주파수를 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구청장 후보 토론회는 그 수치가 얼마 안 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을 미디어에서 굉장히 이게 또 발목할 만한 수치였잖아요. 그리고 성공격서, 그리고 시오 뭐 하시노 이런 프로그램들 다 그 마을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잠깐 네이티브 발음으로 한번 해드리자면 그 시오 뭐 하시노가 약간 그 간질 못 살리시더라고요. 그 시오 뭐 하시노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라디오 금천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이성호 PD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마을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을신문 금천인을 신문을 만들고 있고 또 라디오 금천 그래서 거기를 함께 하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을신문 금천인을 2010년에 창단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두 번씩 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특판으로 2010년을 라디오 금천을 함께 만들어서 지역에서 다양한 그 콘텐츠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부분입니다. 앞서 황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미디어가 그 대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는 후보자 중심의 그 지방선거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청장을 어떻게 모셔서 토론하고 후보를 어떻게 토론할 건지 라는 것인데 좀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자라고 좀 고민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아까 이제 우리 동네 정치 샬롬이라는 것을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라디오 금천 후보자 인터뷰 그리고 주민 마이크로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세 가지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좀 단 하루 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날 투표 딱 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일까? 라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화시켜 나갈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을에다 던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선거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캠프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고 유급사원이 돼서 이제 유세차 옆에서 춤을 추시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선관위에 선거 갑시다 이렇게 하시고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 마을의 정책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어떻게 해소하냐? 청원의 방식으로 이거 해줘. 개인적 민원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된다는 거죠. 주민의 수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고민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문제가 또 가장 컸던고요. 그래서 이용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3터에서 1터에서 일상에서 함께 청탁해 있는 주민들이 목소리 정책을 제안해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일날 초동 모임을 좀 진행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수가 안 나왔고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을신문 금천이 언론사와 라디오 금천이 함께 지역에다가 우리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할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였는 게 첫 번째로는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교육단체, 육아단체, 그리고 그 주거재생, 도시재생,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다 던졌고 그래서 모여서 그러면 이때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단체로도 한 10명의 단체가 모였고 분야별로 그러면 내가 대장이 될 테니까 자기 분야에 속해 있는 또 몇 가지 단체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여서 한번 자담회든 토론회든 분야별 정책을 만들어 볼게. 요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오게 교육,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노동, 문화, 장애인 그리고 또 역사문화 프로그램 단체라는 거는 시니어 일자리, 문화정책, 노동복지센터 이런 좀 정책들을 자기들이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16일 날 이런 정책들을 다 분야별로 한 것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정치축제라는 걸 해보자라고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축제를 하고 왜 5월 16일이냐면 5월 28일 날 후보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후보자님들이 그 정책을 공약집을 만들어야 돼요. 공약집을 배송을 하려면은 한 후보 등록 전에 편집을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소스를 줄게. 지역의 정책을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들이 공약을 써. 이런 기본 죄송합니다. 너네들이 아니라 후보자님들이 그런 주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이었고 모든 일정들은 후보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분야의 정책 가담회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후보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참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정책을 했고 여기다가 구청장 토론회를 진행을 하자라고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진행된 게 4월 24일에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 분야에는 여기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체죠. 6개 단체가 모여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을 좀 만들었고 그것을 모아서 자료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의 자료이고요. 두 개 노동조합에 와서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지 노동의 연관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담해서 정책을 만들었고요. 교육단원 같은 경우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2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모였어요. 사전에 전화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시각장애 생각하는 지체장애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봐서 현장에서 한 거라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정책을 뽑아내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곳곳에 이제 후보자들이 좀 오셔서 정치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런 마지막 발표하는 날에 좀 이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민주주의와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금천구가 주민자치회를 전동에 다시 실시합니다. 다른 곳도 서울시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민자치와 이런 그 미니 마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사전 준비 토론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발표한 자리가 좀 있었고요. 이것이 사전 준비 모임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민주주의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4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한 17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태 환경에 대해서 정책들을 좀 모아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에게 좀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 저희가 항상 크게 행사를 하는데 그때 시청자 자기 어린이들에게 자기 포스터를 한번 네가 시장 후보라면 내게 선거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 벽보를 만드는 걸 한번 한다거나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 어린이 행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모아서 자단을 모아서 5월 10일까지 정치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초동 모임부터 5월 16일까지 45개 단체가 25번을 열었어요. 주민 모임까지 합치면 32번의 모임입니다. 매일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분야별 정책을 이렇게 16일 PT도 발표를 했고요. 이게 분야별 정책이요. 실내 풍경입니다. 이렇게 긴바발이나 열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정치축제 끝나고 이제 진행하시는 그리고 이거는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도 아이디어를 모아서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 분야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치가 발표를 했고 그것을 후보자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인데 아까 그 정책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질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담회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껴서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자담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담회가 있었고 아까 교육다방에 했던 교육 전문가분들 그분들 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조희연 교육감이고요. 이거는 구청장 토론회 좀 특이한 거는 후보자들에게 너네 공약을 PT에 줘.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후보자들 PT를 했어요. PT를 하고 질문은 다 질문대로 좀 진행을 하고 그런 자리가 좀 있었고요. 이렇게 세 분이 다 오셔서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인 마이크인데 이것이 아까 정치 촬영의 정치적 큰 멘트이었고요. 라디오 동천 함께 했던 거는 주인 마이크. 현장에서 아까 어린이날 행사처럼 현장으로 좀 더 들어가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이 됐고 시흥 4월이라는 곳에서 좀 주민들이 많이 정말 생활 밀착형 우리 가로등을 왜 낮 시간에 5시부터 켜니 낮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생활 밀착형의 제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마이크 같은 경우는 대략 좀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수용 방송은 라디오 콘텐츠에서 이거는 27일, 28일, 3일간 30분간을 끊어가지고 후보자들이 다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될 테니까 널 할래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 후보 2명, 그러면 시의원 4명, 그리고 구의원 10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다 녹취를 풀어서 마을 신문을 통해서 신문도 다 다시 배포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후보자 토론회 과정이고요. 매년 선거와 다른 점은 매년 저희가 이제 신문을 2010년에 만들면서 지방선거나 선거대 대응했던 부분은 대부분 대선 같은 건 후보자를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정책, 정당의 공약 이런 걸 얘기했고 14년 총선 같은 경우는 후보자 사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지방선 같은 경우는 구청장 토론을 했는데 한 명이 불참을 그냥 토론회만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 사면 인터뷰 지방선 후보자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정치살롱이라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말의 공공세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하고 지금 7년과 8년 정도 지나갔는데 이게 성장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말 공공세가 성장했던 거에 따라서 활동가들이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그 마을 미디어의 활동가분들도 이 마을의 그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요구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요구, 정책에 대한 요구를 이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네, 그럼 단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방송하시는 분이라서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 의식이라고 할까요? 오늘 성장되는 것들도 활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자를 격이 없이 대하는 이런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발표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혹시 옆에 이렇게 짐 두신 분이 계시면은 여기가 비었다 혹시 할 수 있도록 질문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FM 그러면 김지혜 부장님의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발표는 이제 소수자에 주목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광고 발표를 거네요. 소수자에 주목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신 우리 작은 과인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설명회장에서 벌어진 참 가슴이 먹먹한 이 장면은 우리는 작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이런 끊이지 않는 냄비 현상은 비단 강서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상황을 지키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강서 FM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고 그 바람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엄마, 너의 세상이 궁금해. 강서 장애인 부모의 초등학교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 셋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첫 방송이 나가고 정말 주변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참 색달랐습니다. 고맙다. 네. 위로가 돼줘서, 그리고 힘이 돼줘서, 그리고 내게 사랑할 용기를 줘서 고맙다. 여러분들의 방송은 그 누군가에게 고마운 방송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체는 마을의 고마운 단체가 되고 있으십니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은 새엄마의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고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아빠 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아빠들의 자조 모임인데요. 9회 방송은 발달장애 아이를 둔 아빠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생업에 있는 아빠들이라서 정말 자조 모임을 홍보할 정도로 첫 방송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했던 방송은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빠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사실 그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세상을 나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주위의 시선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고 모임에 망설였던 아버지가 전화를 주기도 하고 또 방송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니터는 방송을 한 아빠들에게 또 다른 힘을 줬고 그리고 바로 내일 두 번째 방송을 준비합니다. 내년에는 격주마다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어쩌면 이 아빠들의 방송은 첫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40대 아빠들의 방송,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깨가 무거운 아빠들의 이야기가 엮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대학생인 발달장애 동생을 둔 비장애 언니들이 나와서 특집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대학생인 이들은 정말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생각이나 경험, 또 자라오면서 엄마, 부모들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들,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현재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서진학교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분노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까, 냉랭할까 이런 아쉬움을 여과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은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는 비장애 자녀들은 정말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이 대표 비장애 언니들이 나와줘서 정말 우린 이랬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줘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명기의 엄마들이요. 이 방송은 강서 장애인 부모회나 그리고 푸른밤 아버지의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할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강서 FM은 올해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나만의 싱글 앨범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부터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곡으로 표현하고 노래를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무대에 서보는 미니 콘서트장도 마련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남자아이는 늘 연습 때 동생에게만 맡기고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발달장애 아이입니다. 그런데 미니 콘서트 날 정말 비록 박자는 맞지 않더라도 한두 박자씩 뒤쳐져서 부르는 노래는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감동이 저격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래를 잠깐만 들어볼까요?
총 9곡이 실린 싱글 앨범이 나왔고요. 발달장애 아이 중에 피아노를 치는 걸 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서 악보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노래 연주가 나와도 정말 자기 노래인 양 목청껏 모두 함께 합창을 우린 불렀고 늘 우린 짧은 그 시간 동안 즐거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어쩌면은 이 시간이 균등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 친구 모두에게는 함께 협력하는 기회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해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게 통합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협회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만남 마지막으로 고향 라디오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고향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년째 팟캐스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라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감당하고 살아야 했던 이분들은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짐도 덜어놓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삶 자체가 정말 방송 소재고 방송 하나하나가 이 겨울 봄북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진국입니다. 고향 라디오 팀의 멤버가 이렇게 고향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메인 사진을 실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복지관에서는 점심때 팟캐스트 방송을 따로 틀어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팟캐스트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방송을 들으면서 위로와 기운을 얻고 또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는 좋은 멤버십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한 기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예산 소위가 중단되면서 저는 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1월 27일, 28일자 MBC, KBS, TV조선 모두 발달장애인 부모들 국회 기습 시위라는 메인 타이틀이 눈에 띕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습이라는 표현은 언급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야공방 예산 소위 제자리 구분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메인 기사의 뉘앙스는 참 이렇게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시선, 편견,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그런 미디어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진 자들의 편이고 이슈와 인기 위주의 보도를 하는 공중파 방송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외치는 이런 과한 행동만 비추게 되고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결국 이런 화면이 그들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미디어는 적어도 사냥은 하지 않죠. 또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방송감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사냥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소중하니까 소소한 이야기,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이야기가 소중하니까요. 올해 특별한 세상과 마주하고 또 싱글 앨범을 만들고 고향 라디오팀과 함께하면서 강서FM이 함께할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추 하나 잠그는 걸 대견해야 하고 흔히 없는 운동화를 늘 신겨야 하고 우산 제대로 들고 다니는 걸 안도해가면서 만났던 발달장애 아이를 둔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잘 몰랐을 이야기를 만나면서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자. 정말 듣지 않았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이런 얘기들을 말이죠. 독거노인, 탈북민, 치매 환자 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학교 밖 청소년들, 보육원 아이들, 성소수자, 재소자. 우린 소수자를 위한 스피커가 되어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들려줘야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담아야 할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것 또한 마을 미디어의 미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FM 김지혜 국장님께서 소수자에 주목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에 굉장히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수자의 활동에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부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최원길 교수님께서 민주주의에 주목해서 저희 마을 미디어를 좀 짚어보셨다고 하는데 박수로 발표를 청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불을 좀 안 꺼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게 제일 재미없고 아마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원고를 좀 봐야 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분 되게 시간도 잘 맞추시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발제를 제가 2번째 정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재미없을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어쨌든 좀 잘 참아주시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 커뮤니티 미디어, 공식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듣는 이야기들은 제가 또 아는 것과 굉장히 좀 많은 좀 다르면서 굉장히 또 학습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마을 미디어, 커뮤니티 미디어가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문장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주로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까딱하고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미디어들은 그 딱딱하고 정형화된 어떠한 공론장의 모습을 실현하는 곳이라면은 말 미디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론장의 개념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기성 정치와 기성 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 이렇게 좀 대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메이드 데모크라시에서 이제 매스 미디어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좀 보셨지만 공동체는 어떻게 불리냐면 시청자 여러분 또는 이제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공동체나 주민들이 지칭이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고요. 선거 방송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주요 정당 간 말 경주 방송처럼 레이싱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쪽에서의 어떤 이 공동체 정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성민주주의에서는 매스미디어는 당연히 정치가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이제 비치죠. 기존 정치 구조에서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의 정당한 비판의 기준은 기존 정치 구조 틀 속에서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치적 대안과 대안적인 정치 자체도 기존 정치 구조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존 정치의 서열 관계를 바꾸거나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 승리의 어떤 관점으로서 비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 언론의 선거 방송은 그래서 기존 정치의 문화를 이제 계속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SBS나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애니메이션이 가득한 굉장히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어떠한 방송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환호를 하는데요. 사실 거기서는 이제 화려한 웹피 속에서는 공동체의 정치가 텅비어 있는 어떤 선거 방송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그 텅 빈 정치의 공간에 개입을 한다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 전혀 없었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지보 정치 공간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일반 이제 민주를 공동체 밑에서 그런 것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보면은 그것은 이 공동체 미디어 자체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인데 공동체 미디어는 이제 주민들에 의한 미디어죠. 즉 매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게이트 키퍼로서 역할이 아니라 주민을 이제 인바이트하는 초대자의 모습의 어떤 미디어가 또 전혀 다른 모습의 정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류 상업 미디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력 미디어 사이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솟아오르는 올라있는 어떤 미디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주류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언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되게 놀라웠던 것은 스튜디오 안에서 음주와 가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언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상업적 미디어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고 아까 전에 또 정치 축제라는 말씀을 하면
참 제가 이 정치 지방선거를 보고 좀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몇 가지 예입니다. 앞에 가지오 라디오나 이제 근처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사례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플랫폼과 그리고 어떤 지역, 그 프로그램명, 포맷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요. 먼저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현장에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팟빵이나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미디어가 주류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겠고요. 오디오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즉 텍스트나 이제 비주얼 미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는 주로 해외 네트워크 미디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냐하면은 미디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공적 인프라의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적인 어떠한 플랫폼입니다. 즉 기업의 플랫폼인 것이죠. 이것은 이 마을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라서도 있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보통 10분 하면은 10분 동안 자기소개한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한데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최신 미디어 기술을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확장성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마을 미디어라는 풀뿌리 미디어 특성상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긍정적인가 약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미디어는 어쨌든 향토적이고 토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미디어는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일치하든 못하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떠한 한계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네트워크 미디어 서비스의 어떤 규칙, 제약, 규율 이런 것들이 저촉이 될 경우 아마 제작하는 데도 약간 한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적 인프라에 어떤 개입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포맷을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인터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토크쇼하고 아까 전에 사례들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포맷과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되고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제작 당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어떤 후보자들, 정치인들 초청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단순하고 정형한 포맷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형식화된 포맷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후보자들이 초대되어서 더 많은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또 보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실험적인 시행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포맷이 서울 전역 다른 지역 공동체에도 계속 복제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미디어에서 단순한 포맷과 어떤 프로그램 형식은 그 자체가 한계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더 넓혀주는 그런 것으로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부러 내용과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핵심적인 것이 마을 정치가 아니라 문화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후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전혀 정치적 질문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정치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문화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어떤 그 지역 정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난립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스미디어에서는 후보자들이 난립이라는 표현을 듣고 썼는데 여기서 난립이 아니라 당연히 초청을 해서 들어봐야 될 어떤 의무를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무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않았을까. 근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란보다 무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공간을 이렇게 정치의 무풍지대, 근데 정치라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굉장히 새로운 언어를 정치적 공간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던 진보적인 단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티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정치적인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어떤 사례적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저로서도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분 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방대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을 이렇게 제약을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발제자분들께서는 다시 이쪽으로 좀 무대 옆에 나와주시면 이제 질의응답과 토론을 제가 정리를 하고 네, 휴식 시간을 갖고 입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길 교수님 발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포맷이 마을 미디어에서 하는 이런 선거 방송의 포맷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라는 그런 시각에도 네,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있으신 분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질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제약상 저희가 너무 빠듯하게 말씀드려서 혹시 못하신 부분, 말씀 못하신 부분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황보안 PD님께 들어온 질문인데 와보쇼 송미영 PD가 그 성동격서 성실하게 읽어드리는 동네 라디오 덕전의 서대문구 의회 방송에 대해서 혹시 에피소드는 없었냐? 부의원, 시의원이 소장을 보내온 건 없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황 PD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 고요. 뭐 에피소드랄 것까지는 없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 별얘기 다 나옵니다. 장애인 비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뭐 애기 엄마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드는 대로 바로 이렇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요. 글을요. 당신 방송 만들었으니까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좀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문자가 온 거 하나는 있었죠. 저기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희 서대문구 그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장이라서 발언 내용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제가 왔어요 다시.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은 이렇게 보통 의장이 의회 열면은 발언하잖아요. 여러 발언이요. 문제가 있는 발언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청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서울시가 마청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피곤하죠. 그런 거 계속 읽고 있으면은 두 번인가를 했는데 두 번 연속 마청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 어쨌든 좀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까 이제 영상에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야 아침에 와서 오늘 만들까? 그러면 이제 그냥 회의를 쭉 뒤진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날짜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하나씩. 뭐 크게 준비할 거 없이 쭉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방송 제작하면 되는 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쉽게 만드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문 앞에 계신 일부 발제자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한번 생각하시는 동안에 페이스북으로 올라온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김님, 네, 동국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대표님이시죠. 마을 미디어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노원 FM 신유정님께서 또 뭉클한 이야기
없으신가요? 네. 아까 그 최영희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에 우리 발제자분들 플로어에 오히려 역으로 좀 질문을 주신 것이 이런 선거방송의 무정치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 부천의 이성 PD님과 김재욱 부장님께서 한번 예, 가능한 수준에서 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 무정치성을 갖지 않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근데 뭐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토론회 예를 들면 토론회 같은 경우 그 벽보가 있었거든요. 사진 크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얼굴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지역위원장이 야 너네 의도적인 그런 건 아니네.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든 후보자들에게 객관적 중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화가 와요. 너네 누구 띄워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 이러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후보자에게 똑같은 날 제안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그 치열한 선거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편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집중 투하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 무지향성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보고 드리면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는 선거법문제가 제일 크죠. 선거법을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자칫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못하는 순간 선거법에 걸리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올해 선거 때 방송이나 2010년도 선거 방송 사실은 이게 그냥 유연유연 넘어가서 그렇지 선거법에 걸릴만한 방송 꽤 많았어요. 말도 쪽에서도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제약이고 두 번째로는 진행자가 자원운동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훈련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험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김재욱 부장님 궁금하셨어요. 그 무정치성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질문 저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은 질문 꼭 후보자 모두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권에 있는 후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진행자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못 말하면 오히려 강소연 때문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역시 진행해봤지만 구청장 후보자들 대상으로 근데 참 한계가 있다. 내가 좀 많이 알았으면 아니면 내가 쌈닭이었으면 그러니까 얘기한 거에 있어서 제 질문이 들어가고 그렇게 다시 그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핑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텐데 그 깊이까지 제가 살을 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저의 한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이 지역에 대한 공부들을 우리 미디어 활동가들이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왕 뭐 마을 미디어에 새로 만든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치를 갈등과 이제 투쟁 그리고 이 다툼의 어떤 모습으로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또 민감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뒤로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뭐 다툼이나 갈등이나 어떤 다른 어떤 파티에 대해서 소멸을 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당연히 던질 질문들 던지면서 답변들이 갈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장 표명으로서만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저는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도하게 무적희생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과도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 자체가 무적희생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성의 시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 좀 기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도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마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고민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그 진행자나 미디어 활동가의 그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구현을 대상으로 후보자들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수준 미달이라고 저는 많아요. 그래서 네, 그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죠. 네.
사실 이제 9일 방송을 하면 저희가 거기서 아까 이런 만들어들을 신문해내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 오늘 누가 왔다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미디어든 뭐든 거기에 정치 누가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각성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사실 마을 미디어들이 라디오부터도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정치와 지역의 정책, 부행정에 대해서 사실 좀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선거 때만 잠깐 선거 때 뭐 해야지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평상시에 뭐 회의록이나 무슨 노트하거나 이렇게 계속 뭔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라디오부터 같은 경우도 뭐 인터뷰나 아니면 뉴스라인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구현이랑 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거를 좀 충전해가지고 전화해서 너네 정책 너희가 얘기하고 배경이 뭐니 정책이 뭐니 물어보고 하면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마을 미디어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이들도 질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배경인데 그런 것도 사실 마을 미디어 함께 고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 정치 참여 외에도 저희가 한 활동들이 많아서 요 관련해서는 우리 무원 FM 신인정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그 얘기까지만 듣고 다른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무정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중립이라는 의미에서 마을 미디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제적인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적인 걸 보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 견해 더 질문을 못했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는 아니지만 토론을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요. 약간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피력을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벌써 정치의 중립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까 황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이 이렇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렇게 읽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저희 마을 미디어보다는 기존 정치 언론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 채팅방에 동키 달린다님께서 김재국 장께 질문 드렸거든요. 발표 감독에게 잘 들었습니다. 방송을 기획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송을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감동을 무진장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의미를 계속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변화되는 삶,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엄마 셋이 왔을 때도 한 분이 방송을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른 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그 시기에 저에게 막 달려오셨어요. 저는 참 운도 좋죠. 네. 그런데 그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다른 두 분을 더 섭외해야 한다.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분을 섭외했는데 그 두 분들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왔었는데 그래서 첫 방송을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하고 가서 자기 방송 들은 거죠. 그리고 모니터를 듣고 그 함께 그 상황을 견디고 있는 발달장애 엄마들이 정말 한 번에 들을 수 없었다.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서 끊고 집에 와서 다시 들었다. 놀이치료를 늘 따라가기 때문에 기관에서 듣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창피해서 나중에 들었다. 운전을 하다가 눈이 너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들었다. 너무 많은 그 모니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생각 없던 두 엄마가 그 다음 방송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오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지금은 소명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의 소재를 찾는 것도 너무 정성스레 어떤 얘기를 해볼까? 우리 앞으로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아빠들은 사실은 첫 방송하고 마지막에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내면서 안 그러지 못할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방송 첫 방송하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레 전화가 와서 방송은 참 좋은데 하고는 싶은데 생업이 있는지라 시간이 없어서 깍두기로 3개월에 한 번씩만 엄마 방송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했고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방송을 하기도 했고 원래는 그렇게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네. 그랬는데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 달에 2번씩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는 비영리 단체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것까지 네, 더 큰 표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강서의 팬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들의 모임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보다는 더 뿌듯하고 감동받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앞으로 기획하고 싶은 방송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미혼모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고 싶은 기획 중에 시니어들의 방송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한 분이 너무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77세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주변 강서구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웃을 만나서 더 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3가지 방송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유튜브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즘 정당이나 정부기관도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적기관들의 뉴미디어 활용이 마을미디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누가 질문을 지을지. 유튜브는 지금 모든 미디어 관련된 사람과 조직에 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어떤 자료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유튜브가 어쨌든 모든 모바일 미디어의 주요 매체에서 이제 순위가 1위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화 이후에 이제 TV를 통해서 방송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이용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다릅니다. 주제도 다르고 제작 방식도 다른데 MBC에 계신 분들은 매스미디어에 적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화라는 의미가 정치적인 정상화는 이거지만 실제 제작 방식의 정상화는 용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중해 분들이 안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유튜브의 확산, 이제 네트워크 확산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거의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위에 올라타서 이것을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사실은 그걸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유튜브가 되게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이것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떠한 소통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적응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에서의 어떤 마을 관련 사업을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때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나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인프라를 좀 대충 맡겨버릴 것이냐 언제까지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분석해서 봤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좀 다양한 것처럼 또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근데 많이 보는 순간부터 유튜브가 과금을 하기 시작하대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룰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굉장히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어쨌든 내용 규제가
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질문의 답은 아닌데 그냥 좀 리체와 관련해서 생각이 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또 과제 많이 주셨는데 2부의 그 과제, 저희 말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과제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이어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올려주신 질문 아직 다 소화를 못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약간 딜레이된 관계로 2부 때 또 이어서 할게요. 1부 발제자 선생님들께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